안녕하세요. 요즘은 무슨 일 하시나요? 뭐 전정 마무리 작업 아니면 신규 가원 조성 혹은 재식, 보식 이런 걸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기이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 이렇게 구멍들이 구덩이라고 해야지. 구덩이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덩이는 작년에 가을에 파서 풍건이라고 해서 바람에 말리듯이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쓰고 계신데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이렇게 토양에 나쁜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날아가라고. 뭐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 일부는 날아갈 수 있지만 재식이나 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에 대한 원인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식은요. 그냥 말 그대로 죽었을 경우에 중간중간 뭐 죽었을 경우에 보충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원인이 있어야죠. 적진병으로 죽었냐? 역병으로 죽었냐? 날개 무늬 병이냐? 그냥 뭐 어쨌든 간에 원인을 모르게 죽었다. 견문이 썩은 병인지 혹은 동해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알아서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심어야 되는 거고요. 재식은 나무를 심어서 뭐 잘 키워서 돈도 잘 벌었어. 그래서 이제 나는 또 품종을 바꿔볼 거야. 아니면 수형을 이렇게 바꿔볼 거야. 이런 걸로 해볼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심었던 땅에다가 다시 심는 게 재식입니다. 신규 가원을 조성을 할 때 새 땅에다가 할 수도 있고 묵었던 그런 땅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적진병이다 그러면 이런 구덩이에다가 생석회를 넣고 비를 맞히거나 물을 주고 심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런 게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싼 소석회를 사다가 해서 해야 다시 적진이 안 생깁니다. 이러한 거를 해결하지 않고 심으면 똑같은 거예요. 어제, 지난달, 작년, 재작년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내일, 그 다음 달, 내년, 후년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 이상한 거죠. 뭔가 노력을 해야 바뀌죠. 그러면 적진병으로 죽었어요. 날개무늬병으로 죽었어요. 역병으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심으면 잘 살겠냐고요. 잘 안 살지. 그래서 뭐 후치왕을 쓰거나 후론사이드를 하거나 락스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구덩이를 본인들이 팠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포크레인이 와서 팠든 뭘 했든 간에 선생님이 과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은요 후치왕을 쓰셔야겠어요. 프론사이드를 쓰시는 게 좋겠는데요. 새 흙을 넣으세요. 혹은 토양을 1m까지 뒤집어 엎으세요. 유공관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는데요. 동해 피해 안 보게 흙을 좀 모아서 두둑을 만드셔서 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유기물을 많이 넣어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토양에 염류가 많아서 이씨가 좀 높아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요. 원인을. 그래야 각각의 거기에 맞춰서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어서 그 명단들이 다 확정이 되면 밴드를 오픈을 할 테니까 거기에 본인들의 그러한 사정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맞춤으로 하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어야 맞아 나도 저런데 라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공개적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서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덩이를 파시는 경우에는 왜 나무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농민이 뭘 하냐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내주시거나 저희랑 사업이 되어져 있으면 예찰이 들어가는 과수원이나 컨설팅을 받으면 뭐 그 예찰 요원이나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하면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수원은 이 과수원입니다. 제법 보면 형태가 잘 갖춰져 있어요. 일단 그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까만 것들은 뭐 작업하면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태웠던 그런 것들이고요. 나무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잖아요. 한 5년 정도 된 과수원이고, 여기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뭐 뚝이 굉장히 높이 있고, 그래서 뭐 냉기가 정체되거나 그러는 곳은 아니에요. 흘러가는 곳이라서 괜찮은데, 문제는 이 과수원의 사진을 보면 이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뭐 걸어 들어가서 농장 주인분한테 나무가 많이 죽었네요. 안 됐네요. 좀 조사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나무 죽은 것도 신경질 나고 이거 끄집어내는 것도 창피하고 이런데, 그래서 그냥 멀리서 드론으로 그냥 찍으면 저게 찍는 게 누군지 알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드론으로 찍은 건데요. 이게 선생님들 보시면 이 운반차가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나무가 죽으면 이쪽 나무 죽은 거, 이쪽 나무 죽은 거 같이 싣고 나오겠죠. 한 번에. 그럼 여기다가 버리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옆에 거를 가겠어요? 안 가지. 왜? 이쪽 나무 죽은 거, 여기 죽은 거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다 버렸으니까. 그 다음 꼴로 가죠. 근데 여기는 거의 골골마다 이게 있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겠어요? 아이, 선생님 눈치 빠르시네. 죽은 양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각도를 달리해서 찍으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거든요. 단순 계산했을 때 600에서 약 900그루 정도가 죽어 있어요. 예, 이거 한 뭉텅이를 30개에서 40개 정도라고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보식을 해야 되는데 700그루 10,000원만 잡아도 700만 원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보식을 했을 때 잘 사르면 700만 원이 뭐, 아니 요새 SS기가 아니고 SS기나 경운기에 싣고 공판장 가는 사람이 어딨어? 요새는 잘 없지. 1톤 트럭에 그래도 뭐 한 4다이 5다이 되는 거 컨테이너로 100개 정도 싣고 가면 7, 800만 원은 법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큰 비용 부담은 아닌데, 문제는 죽은 자리에 심으면 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죽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 기지현상, 우리는 기지현상이라고 하고요. 외국은 그 제식장애라고 하거든요. 리플랜팅 디스오더라고 해서 심는데 다시 심으면 장애, 디스오더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땅에서 한번 심었던 땅은 사과나 이런 것들이 20-30년 동안 거기에서 온갖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는데 먹을 게 남아있겠어? 그 땅에 심으면 힘이 딸려가지고 나무가 못 살아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한의학과 양의학처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미량 요소가 부족하고 땅에 힘이 떨어져서 나무가 죽거나 다시 심었을 때 못 자라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땅에 200년, 300년씩 사과를 심어도 잘 나오니까는요. 그러면 왜 죽고 왜 잘 자람새가 초기에 활착을 못하고 안 좋으냐? 라는 거를 밝혀내야죠. 그래야 대책을 세우니까는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나올 책이고요. 올해 이제 예찰하는 사업 대상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할 때 몇 번을 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내용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논문에서 추리거나 책에서 추리고 정부의 시험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들로만 되어져 있어서 그 근거들을 명확히 밝힙니다. 밝히는 이유는 밴드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농민들끼리 혹은 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뭐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장을 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근거가 있는 주장을 하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규제도 만들고 교육을 해서 이러한 좀 혼탁한 유튜브와 밴드와 이런 시장이라고 하니까 좀 뭐하긴 한데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안 자라느냐, 왜 다시 죽느냐라는 거에서 우리나라는 양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했고, 외국은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미생물 토양에 나쁜 균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 좋은 물질을 계속 내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토양에 그거를 농도를 낮추는 방법은 토양을 밑에 층까지 확 다 뒤집어서, 그게 한 1m 정도를 봅니다. 이거를 아예 뒤집어서 나쁘게 쌓여져 있는 페놀류의 화합물들을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 근처에 있던 상들을. 그랬을 경우에 나쁜 균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다시 심으면 뿌리들이 이런 식으로 못 자라지만, 그걸 뒤집고 관리를 잘하면 이런 식으로 잔뿌리가 나오고 미생물의 개수들도 많아져서 잘 자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동일한 땅에 200년, 300년, 500년씩 또 사과를 재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이제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예가, 이 카소론이라는 약재가 옛날에는 사과에도 권했어요. 그래서 이게 알리온 같은 약재인데 살포를 하면 토양에 한 5cm 정도 층을 만들어서 풀이 잘 못 자라게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비가 오거나 그래서 토양과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땅에다가 나중에 크게 경운을 하지 아니하고 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심으면 그거 역시 잘 안 자라죠. 왜? 이 제초제가 발화하는 거를 억제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러한 역할을 토양 뿌리와 그 옆에 있는 균들이 상호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역병균이나 날개무늬병원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거를 잡아먹었는데, 그래서 나무가 꽥 하고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좀 농약으로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토양을 완전히 뒤집어주고, 근데 너무 많이 뒤집으면 또 안 되는 게요, 생땅이 올라오면 비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토양 깊이 뿌리가 없는 1m 이 밑에 있는 그 생땅은 진짜 말 그대로 생땅이에요. 아무런 양분이 거의 없어요. 양분이. 미네랄은 있지만 양분이 없다고요. 질소나 인이나 이런 것들 먹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토양을 이제 개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유기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불란드에서 파쇄해가지고 오는 그 우드 칩인데요. 이 커다란 트럭으로 오면 90만 원입니다. 이런 걸 이제 개원을 하기 위해서 받아서 놓고 여기에다가 똥오 좀 넣어가지고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이거를 과수원에 넣고, 그리고 새로 심을 때에 이런 식으로 상토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상토에 있는 하얀 거는 그냥 돌멩이가 뻥튀기 뻥 하고 튀기듯이 튀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맥타이트나 버미큘라이트, 일라이트 이런 건데요. 수분을 함유하고 있던 돌들인데 튀겨지면 한 20배 정도 커집니다. 그리고 공간이 많이 생겨서 지금 이런데 이런 유기물에는 별로 양분들이 없는데 추가로 이제 여기에다가 똥오줌이나 양분들을 주면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작은 공극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 스며들어가 있다가 천천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양분만으로 처음에 뿌리는 잘 나오게 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비료를 주지 아니하면 이것도 말짱 꽝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토양이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화학 비료를 너무 토양을 산성화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가 어렸을 때 힘있게 잘 먹여서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 빠짐이 좋으면 자주 나눠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조금씩 주고 자람새를 보고 또 추가로 주는 이런 방식을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보식을 하셔야 된다. 혹은 제식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시면 왜 죽었는지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까 나무가 쪼개지거나 껍질이 들뜨거나 싹이 틀 때 비실비실 해가지고 죽어가는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작년 겨울에 또 한번 되게 추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동해인지 견문이 썩은 병인지 그로 인해서 나무좀이 들어간 건지 불안병이 번진 건지 그런 원인을 알고 토양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넣을까 후추향을 넣을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콕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안 되지요. 왜? 아니 뭘로 죽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밴드가 오픈이 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하시면 되고 단지 이제 그렇게 상담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책을 한창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직원이랑 전부 다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만 이번 달 말까지는 나와서 예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보급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이나 재배적인 거나 농약적인 거나 적어도 한 100편 이상의 논문들을 전부 다 선생님들한테 올해 강의할 수 있으면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강의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어렵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그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비거리를 없애자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냥 논문에 그게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영양제 회사가 뭐 플라즈마가 어떻다라든지 백강탄이 어쩌다라든지 혹은 뭐 흑음모가 어떻다라든지 어떤 과실을 비대시키는 색깔을 잘 나게 하는 냉해를 극복시키는 뭐 이런 모든 게 있다라고 하면 논문으로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러한 논문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러한 책도 가지게 되고 하면 그런 제품들을 보는 눈이 조금 더 한 차원 더 높아지고 명확해지지 않겠냐 싶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과학 영농이 되고 속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것만 어떻게 따로 이렇게 봐서 아실 수는 없어요. 반드시 영상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의 뭐 한 90%는 다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외국 논문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거의 최신의 것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을 빨리 받아서 공부를 해야지 하는데 물론 뭐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으나 그 외에도 기타 다른 사진들이랑 현장에서 나왔던 것들 한꺼번에 해서 전부 다 자료를 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문자로 오면 잘 수신하셔가지고 그거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시면 밴드 통해서 또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무 보식하고 제식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